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노직의 소유권으로서의 정의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왈처의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세요. 롤스는 어떤 주의자였죠? 롤스는 자유주의자이면서 거기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원칙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차등의 원칙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평등의 가치를 더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노직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무슨주의자, 지상주의자였어요. 네.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는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어 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보는 관점이었고요. 이제 왈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왈처 역시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의 바탕 위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왈처를 공동체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자, 공동체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2강에서 덕윤리. 자, 고대 덕윤리를 현대에서는 공동체주의라고 한다고 했었는데요. 샌델 기억나나요? 자, 공동체주의라고 하면 그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구체적인 맥락.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하면 맥락을 중요시합니다. 구체적인 특수한 상황이죠. 맥락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특수성입니다. 그 사회나 각각의 공동체마다 그 역사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주의하면 맥락과 특수성을 중요시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왈처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복합평등이라는 건 평등하긴 한데 뭔가 복합적으로 평등해야 돼 라는 얘기인 것 같죠? 이 복합평등을 다원적 평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원적 평등.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마르크스도 봤었는데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자, 지금 이 4명의 사상가, 학자들의 우리는 이 정의를 얘기할 때 무엇에 대한 정의를 보고 있냐면 분배적 정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사회의 공동의 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각각의 관점을 보고 있는데요. 자, 왈처는 이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우리가 분배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칭하냐면 사회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것이 정의로우냐 하면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복합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 가치. 왈처는 이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봤어요. 특히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분배해야 될 사회적 가치는 모든 사회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마다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특수성에 따라 이 사회적 가치는 달라진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정치 영역에서는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을까요? 정치 영역에서는 정치 권력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부라는 또 사회적 가치가 있을 거고요. 또 교육 영역에서는 명예라는 또 복지나 안전, 안전과 같은 이런 사회적 가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다양한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가치 중에 선생님이 지금 4개만 예를 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필기하셔도 되고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 기말에는 서술형 평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회에는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왈처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적 가치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 무슨 기준? 자, 단일한 분배, 네. 단일한 하나의 분배 틀을 가지고, 분배의 기준을 가지고 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각 영역에 해당하는 근절주 무슨 말이냐? 자,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각각의 근거에 따라 각각의 절차에 의해서 각각 다른 주체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근거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적 가치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다른 가치를 단일한 분배 틀로 넣어서 필요에 따라 이걸 다 분배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왈처가 예를 들었겠죠. 정치 권력은 어떻게 분배해야 돼? 라고 하면 정치 권력은 민주주의와 토론에 따라 분배해야 돼. 부는 어떻게 분배해야 돼? 부는 자유교환에 따라.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교환에 따라 분배해야 돼. 그럼 명예, 교육 영역의 명예는 어떻게? 자격. 입학시험을 치르잖아요. 자격에 따라. 안전과 복지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해야 돼? 필요에 따라. 더 위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하나의 분배 기준 틀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근거, 절차, 주체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보는 관점이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혹은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왈처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각각의 영역, 사회적 가치, 서로 다른 영역 간의 경계 혹은 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계가, 이 벽을 쌓는 것이, 이 경계를 허물지 않고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아니면 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왈처가 봤을 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 경계는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 간에 이 경계가 더 뚜렷해질 때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가치가 이렇게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왈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전제와 지배, 전제 또는 지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 또는 지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경제 영역에서 우위를 손쉽게 점유하는 것은 전제이자 지배입니다. 혹은 내가 경제 영역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과 복지 영역에서의 우위를 손쉽게 점유하는 것 또한 전제이자 지배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이 기준을 가지고 우위를 점하는 것은 정의로운 거지만 그
이 A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내가 우위를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B 영역에서도 손쉽게 우위를 점유하는 것은 부정의한 것입니다. 우리 사를 예를 들어보면요. 자, 안전복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 병원의 응급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응급실이 있다. 그러면 응급 환자들이 막 이제 밀려올 거잖아요. 응급 환자들이.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환자를 진료할까요? 선생님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응급실에 가서도요, 여러분 번호표를 뽑습니다. 네, 제가 많이 뽑아봤어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응급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고요. 자, 접수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번호표에 의하느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또 위급한 환자가 있다 그러면 번호표가 내가 좀 뒤에 들어오더라도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미하다면 위급한 환자를 또 우선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착하는 순서와 위급도를 기준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필요죠, 필요. 가지고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진료한다고 할 때 자, 위급한 환자들이 잔뜩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정치 권력 어떤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 조기 축구회 행사를 하다가 살짝 발목을 접지른 거예요. 살짝. 그런데 이제 그 수행원들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이 응급실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이 정치 권력에서의 우위를 점유하는 국회의원이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번호표를 뽑고 또 그리고 심각한 위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보통 어떻습니까? 네. 번호 위급성 다 무시하고 경미하게 다친 축구하다가 발목 접질린 이 국회의원 분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진료를 본다는 거죠. 모든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네.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왈처가 봤을 때 전제와 지배 현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것을 바로 전제와 지배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의 경계를 벽을 세워야 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제와 지배를 막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보시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이 중요하죠. 네,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자,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정의 기준을 인정한다.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락과 특수성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왈처는 그 사회마다의 어떤 맥락과 특수성, 공동체의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정의 기준을 인정하기 때문에 누구를 특히 비판하느냐 하면 롤스를 비판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개인들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된 롤스의 단일한 정의의 원칙은 단일한 정의의 원칙은 실제 삶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네, 맞죠? 그래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에 맞는 가치 분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평등 혹은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부는 경제 영역에, 권력은 정치 영역에 머물러야 하며 부를 지녔다는 이유로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그런 현상을 전제 혹은 지배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왈처의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있는데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14분 정도 흘렀네요. 네. 자,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는 그 우대 정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부유세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입니다. 자, 먼저 우대 정책을 한번 보시면 우대 정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고 이렇게 플레임을 썼었는데 요즘은 그냥 우대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특정 집단에 대해 역사적, 사회 구조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우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대해서 역사 사회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센인들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일제 해방돼 이제 일제 시대부터 이제 내려왔던 건데요. 해방 직후에도 계속 이제 유지했던 건데 그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강제로 국가에서 강제로 격리시킨 대표적인 장소가 소록도에 있죠. 소록도에. 그리고 이분들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그 국가에서 시행을 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한센병이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또 유전적으로 이제 자녀에게도 유전적으로 대를 건너간다. 뭐 이런 지금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오해였던 거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로 이분들을 다 섬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격리시킨 상태에서 불임 수술까지 시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역사적 사회 구조적으로 가해진 차별과 불평등이죠. 이런 분들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사회에서 굉장한 이런 차별과 불평등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사회적 약자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는데요. 지금 이 쟁점들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보통 비문학 독해로 나오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그 성과 관련된 성과 사랑에 관련된 그때 윤리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논점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대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입니다. 과거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상이니까 찬성한다. 또 사회 갈등 완화를 통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리주의적 관점이죠.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찬성한다. 또 세 번째, 자연적 사회적 운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시정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완전히 롤스의 관점이네요. 그죠? 네. 태어나 보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발생한 불평등을 시정해서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반대 입장에서는요.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오히려 역차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부당한 특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차별로 새로운 사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이것은 업적주의에 위배된대요. 업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제 구체적인 능력에 따른 구체적인 업적이 실적. 네.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내놓은 어떤 결과적인 업적과 관계없이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적주의에 위배된다. 그리고 과거의 피해와 현재의 보상간 불일치 문제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피해를 입은 거는 지금 현재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들의 말하자면 선조죠. 피해를 입은 것은 선조인데 왜 현재 보상받는 거는 후손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문제입니다. 과거에 피해를 준 대상은 우리의 선조고, 지금 현재 보상하는 거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보상을 하는 대상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지 않느냐. 그 대상이 불일치한다. 라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우대 정책에 대한 찬성의 의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회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논거도 있습니다. 다양성 확보 차원. 어떤 사회든 이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발전하기가 어렵다. 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난 사람들만 잘났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대 진학한 신입생들을 이제 사회 그 가정 환경을 조사해 보니까 뭐 약 80%가 거의 중상위층, 네, 중상위층 자녀였고,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 중에 뭐 절반 이상은 뭐 과학고를 나왔거나 또 특수 목적고를 나왔더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라는 우리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서의 상징성이 있는데요. 엘리트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집단 안에 구성원이 어떤 특정한 구성원으로 채워질 경우에는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서울대라는 이 집단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고 보는 거예요. 각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다양한 그 역사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였을 때 서로 시너지를 내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네, 우대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업적주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능, 네,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일반 학생들은 수능 성적 몇 점 만점 할까요? 예, 여러분 400점 만점인데요. 만점을 받아야 서울대? 죄송합니다. 그냥 A대학교를 만점을 받아야 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 우대 정책을 통해서 들어가는 학생들은 예를 들면 300점 정도만 받아도 네, 우대 정책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역차별이다. 네, 업적주의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우대 정책은 요즘 도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친구들, 농어촌, 네, 특별 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300점을 받기 위해서는 네, 300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네, 300점밖에 받을 수 없는 능력을 지녔다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자, 여기 그 대도시에 사는 어떤 차별 받지 않는 그런 친구들과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400점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다 라는 것들이 네, 경험적으로 네,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역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얘기들이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네, 그 책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제 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유세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있는데요. 부유세라는 것은 자,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으로 네, 너무 지저분하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비례적 또는 재산에 비례해서 혹은 사용량에 누적해서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네, 의미합니다. 비례적 또는 누진적.
그래서 뭐 전기요금도 누진세라고 하면 구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용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다. 10까지 이용량이 10까지는 예를 들어서 1마다 100원이었어요. 사용량이 1마다 100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10을 넘어가면 10부터 30까지다라고 치면 이 구간은 200원인 거예요. 한 1만큼 쓸 때마다 200원씩 과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누진입니다. 누진. 자, 그래서 부유세에 대한 찬반 입장은 찬성 입장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빈부격차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이만큼 더 걷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반대 입장은 노직은 반대하겠죠. 롤스는 찬성할 것이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아서 부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깨끗해졌네요. 이 정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대 정책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합의가 우리나라도 많이 된 편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지역 균형 선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역차별이다. 성적순으로 가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정말 사람들이 막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날이 해마다 이런 특별 전형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지역 인재 선발 그 서울대에 이제 갈 수도 있고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그런 주요 대학들에서 그런 특별 전형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